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CS5 20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추적과 라이브 페인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벨로프 디스톨트라는 둘러싸기 왜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 추적이라는 것을 볼까요? 자, 라이브 추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트맵을 벡터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라이브 추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있는 거, 라이브 페인트라는 거는, 자, 이거는 CS2 이후부터 추가된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이미지의 외곽을 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오브젝트에 패스를 추가해서 라이브 페인트 그룹이 되면 마치 분리된 오브젝트처럼 색상이나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 에다가 내가 패스를 추가해서 마치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기능의 색상이나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추적과 라이브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외곽 따는 게 훨씬 더 쉬워졌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벨로퍼 디스톨트.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둘러싸기 왜곡이라는 메뉴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는 물체의 형상을 왜곡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물체의 형상을 왜곡시켜주는 도구에는 우리 효과에서도 그런 왜곡 도구가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왜곡을 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색상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색상 변화는 할 수 없이 형태만 왜곡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인벨로프 디스톨트 안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변형으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글 버전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문보다 옆에 있는 한글 버전의 메뉴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텍스트와 비트맵 이미지 또는 메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오브젝트를 원하는 형태로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대로 텍스트를 뭐 이렇게 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치형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로 왜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망으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메쉬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메쉬는 우리가 그물망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각의 정점을 움직이거나 거기에 색상 변화를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라디언트보다 우리가 메쉬를 이용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색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색상 변형은 없어요. 그래서 색상 변경은 없이 오브젝트를 휘거나 부풀리거나 오므라들게 왜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태극기 같은 거 우리가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메이크 위드 메쉬를 이용해서 정점을 조금씩 바꿔서 움직여주면은 평면에 태극기가 약간 펄럭펄럭 거리는 듯한 느낌의 그런 입체 효과를 약간 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라는 거는 다수의 객체들보다 항상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변형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Make with Top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라이브 추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 갖고 들어와야겠죠? 자, 파일을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져오기라는 게 있죠? 자, 가져오기를 눌러서 20회차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 두 가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모나리자, 하나는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일단은 모나리자로 한번 볼까요? 자, 모나리자를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들어왔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JPG죠? 자, 그리고 비트맵. 비트맵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중간에 X차가 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다는 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벡터로 갖고 와야 되는데, 벡터로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모드로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일단 구석에다 좀 놓고 볼게요, 제가. 여기다 놓고, 오브젝트, 자, 반드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라이브 추적이라는 게 있죠. 자, 라이브 추적에 보시면은 만들기, 무조건 만드는 게 있고, 만든 후 확장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 오브젝트에 보면 여기에 확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도 만들고 난 다음에 완전한 오브젝트로 확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든과 동시에 확장을 같이 해버리는 거. 자, 그리고 만든 후 라이브 페인트로 변환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거기다 내가 추가한다거나 할 경우에 라이브 페인트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적 옵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옵션 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옵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도 이렇게 옵션이 나오니까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모드는 흑백으로 나올 거고, 근데 흑백 말고도 뭐 회색 음영이 있고 색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흑백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자, 고대비라는 게 나오죠. 자, 고대비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 흑백 정도에 나오는 게 좀 틀려지는데, 기본값은 한 128 정도가 기본값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여기다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적. 일단은 눌러서, 아니, 미리 보기도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고대비를 제가 조금만 낮춰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낮추면 오히려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검정 색깔의 흑망이 조금씩 작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충 뭐 요 정도에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라이브 추적에서 혹시라도 7로 되어 있지 않고 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가 약간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만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선만. 그러니까 요것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을 끄고 저는 7로 할게요. 응? 네. 그리고 또 글씨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벡터로 바꾸실 경우에는 글자의 가운데 이응 같은 경우 동그라미 부분의 가운데가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은 추적해서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벡터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 자, 위에 보시면 여기에 고대비가 그대로 있죠. 고대비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사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간단한 추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간단한 추적이 지금 이렇게 흑백 모드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색상이 6가지, 16가지가 있죠. 6가지로 놓고 보면은 색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기존의 원본 기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6가지가 들어오는데 많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이 16으로 갖다 놓으면은 6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색상이 들어올 거예요. 자, 좀 더 자연스럽고 싶다 그러면 정확도가 높은 사진 같은 거 눌러주시면 조금 더 이미지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색상이 좀 자연스러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 가장자리가 이렇게 깨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은 있겠죠. 자, 라이브 추적이나 라이브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고급 사양을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도 좌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 선택을 적절히 봐서 너무 만약에 고화질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멈추는 수도 있고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양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벡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선택하면은 지금 이것도 그대로 지금 벡터가 아니라 이미지 마치 그 비트맵처럼 X자가 쳐져 있죠? 내가 요거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를 확장시키고 싶다. 완전히 그냥 벡터로 만들어 보고 싶다. 오브젝트로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는 확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거죠. 확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제 이렇게 패스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우리가 잠깐 봤던 거고,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화 캐릭터를 갖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만화 캐릭터 아까 그거보다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더 가볍죠? 자, 얘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라이브 추적. 자, 바로 그냥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만들기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만화를 하나 지금 라이브 추적으로 벡터로 바꿨고, 고대비를 좀 바꿔볼까요? 고대비를 낮추는 거와, 그리고 고대비를 조금 요거는 높여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벡터로 지금 전환이 돼서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라이브 페인트 그룹을 한번 만들어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채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쪽에다가 라이브 페인트 통을 우리 이해하기 좀 쉽게 도형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브 페인트 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지금 이 하나의 오브젝트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색깔을 바꾸면은 이 통째로 다 바뀌죠? 그대로.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 패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어떠한 이런 펜 도구, 아니면 연필로 할까요?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이거 쓰지 않고요. 자, 면색상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 선택을 풀어버리고 두 가지 다 쓰지 않고 제가 연필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줄을 나눠서 이렇게 세 줄. 자,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면색상과 그 선색깔이 하나도 두 가지가 전부 다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체를 셀렉트. 그럼 전부 다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원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지금 세 줄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얘를 라이브 페인트 그룹으로 묶을게요. 라이브 페인트 만들기. 자,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잡혔다는 거 우리 외곽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 라이브 페인트 통이라는 거. 자, 이거는 색상을 바꿀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브 페인트 선택 도구. 자, 요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예요. 선택할 수 있는 도구. 각각의. 마치 분리가 되어 있는 그림처럼 선택이 돼버리죠? 그리고 가장자리에 빨간 색깔로 테두리가 한 번씩 쳐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번에는 페인트 통으로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 갈라진 선택 도구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견본창에서 자, 보세요. 자, 제가 분홍 색깔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분홍 색깔을 끼고 견본창에 좌우에 파랑 색깔과 그리고 빨간 색깔이 같이 붙어 있죠. 자, 분홍 색깔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보면은 페인트 통에 보시면은 색상이 같이 딸려 나오죠. 여기에 가운데에 분홍 색깔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좌우로 견본창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색깔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가서 이렇게 눌러서 바꿔주실 필요 없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그 순서대로, 견본창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색상을 잡아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이 색깔을 칠할 거예요. 연두 색깔. 콩 누르면 여기는 연두색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같은 색 말고 분홍 색깔로 할까요? 분홍 색깔. 그리고 이쪽은 자, 그라디언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다른 색깔, 뭐 다른 색깔, 보라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이 다 각기 들어갔죠? 근데 이건 원래 하나의 오브젝트죠. 선택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잡혀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각기 다 들어가서 다르게 들어가서 마치 다른 오브젝트처럼. 자,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그룹을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페인트에 와서 그룹을 풀어버리셔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확장.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풀어버리셔도 관계없다는 거. 자, 그리고 선택하고 나면 패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선택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거대로 색상이 같이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은 완전한 오브젝트로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분리를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라이브 페인트 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자, 우리 벡터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라이브 페인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색상을 집어넣어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얼굴이 여기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제가 일단은 라이브로 한번 바꿀게요.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자, 그 다음에 만들기. 일단 만들기로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페인트 통으로 바꿨고,
자, 그 다음 요거를 우리 이제 저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옵션, 라이브 페인트 통에 보시면 옵션이 있죠? 옵션. 옵션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격을 감지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를 작은 간격이 아니라 큰 간격으로 옮겨서 제가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색상은 뭐 그냥 빨간색으로 써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좀 바꿨어요. 자, 근데 얼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걸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머리 이렇게 한 번에 잡히죠? 얼굴. 그쵸? 그리고 또 머리카락 부분들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먼저 얼굴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얼굴 색상을 지금 여기 마땅히 없으니까 제가 살색을 이렇게 좀 맞춰 볼까요? 살색을 대략 좀 이렇게 맞춰서 자, 여기에다가 얼굴색을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머리 색깔도, 머리 색깔은 그냥 견본에서 하죠. 머리 색깔, 우리 검정 색깔 머리 중간중간에 염색한 것처럼 이렇게 밤 색깔도 좀 집어넣고, 자, 오렌지 톤 색깔도 좀 집어넣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색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색상이 비어지지 않게 좀 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금세 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일일이 펜툴로 전부 다 따서 작업을 했었던 외곽선을 지금은 라이브 페인트 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자, 이쪽에 나와서 요거를 좀 볼게요. 자, envelope distort라는 거 옵션을 한번 그 명령을 한번 볼 텐데 envelope distort라는 거는 왜곡이죠, 왜곡. 그런데 색상과는 관계가 없는 왜곡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글씨로 한번 볼게요. 자, 글자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써서 envelope distort라는 글씨를 하나 썼어요. 조금만 크기를 키워서 자, 글씨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글씨로 envelope distort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러싸기 왜곡이라는 게 바로 envelope distort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 자, 변형으로 만들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하면 아마 포토샵을 하신 분들은 이거와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포토샵에서도.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글씨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글씨와 오브젝트 다 돼요. 일단은 글씨에만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보기 누르면 벌써 부채꼴로 바뀌었죠? 네, 부채꼴 외에 아치 비슷하고 돌출 또 뭐 물결, 깃발, 뭐 물고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이번에는 자,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글씨 그 사각형에다가 제가 요 위에다가 글씨를 자, 이렇게 썼어요. 글씨를 색깔을 흰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크기를 봐서. 그래서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면과 이 안에 있는 네모와 글씨가 따로 움직이니까 아예 묶어서 그룹으로 바꾼 다음에 그룹으로 바꿔놓고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선택, 그다음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에 변형 만들기. 자, 이거를 눌러서 다시 미리 보기. 자, 같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같은 경우 자 부채꼴에다 갖다 놨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세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부채꼴이 있죠. 이제 움직여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되고 구부리기도 반대쪽으로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구부려지는 거죠. 저 많이 구부려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구부려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왜곡을 주면서도 또 여기에서 가로 세로의 왜곡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자 확인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와 오브젝트를 동시에 같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왜곡을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여기 아니다. 그냥 다시 새로 글씨를 쓸게요. 다시 글씨를 써서 아예
자,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서.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망으로 변형을 한번 줘볼게요. 자, 오브젝트, 그 다음에 둘러싸기 왜곡, 그 다음에 망으로 만들기. 자, 요거를 누르시면,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자, 망을 만들 때 우리 행과 열의 개수 만들어주죠? 자, 미리 보기 보면, 지금 행 3개죠? 그리고 열, 6개네요.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개수를 더 늘려줘도 되고 줄여도 관계없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도 그냥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금을 메쉬가 쳐졌어요. 망이. 자, 이렇게 망이 선택이 되고, 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 요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 자,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여서 글씨가 자글자글해지게끔.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글씨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서 모양새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막 만들기. 자, 막 만들기는 마찬가지 아까 먼저 변형을 준 여기에다가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같이 아까 변형 만들기도 이미 하나를 적용을 했죠, 옵션을.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또 여기다가 망 재설정을 하시면 돼요. 재설정을 해서 가로 세로 열 개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여기서 선택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구불구불하게 모양을 왜곡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구불구불 펄럭펄럭 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막 만들기예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다시 풀기를 이용해서 풀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원래대로 기존으로 바꾸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아이고.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는 제가 여기에 여자 얼굴의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최상위는, 자, 제가 얘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조금 줄여서, 자, 2개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요 여자의 머리 부분을 한번 왜곡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글씨로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썼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키울게요. 크게. 글씨를 좀 크게 키워서 요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글씨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요 글자들도 이 머리를 모양을 왜곡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갖다 놓으면은 마지막에 쓴 글씨가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상위가 이게 되는 거니까. 최상위의 모양대로 변형을 시키려면 저는 머리 모양을 변형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가 최상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머리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키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래서 맨 위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그 다음 머리를 선택해야겠죠. 자, 요거와 머리 동시에 같이 선택하세요. 얼굴은 선택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머리와 얼굴만 아니, 이 머리와 그 다음에 글씨만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둘러싸기 왜곡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선택을 하면 자, 머리의 모양이 이렇게 글씨의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글씨를 크게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는 여러 개를 쓸게요. 자꾸 끊기네요. 글씨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 개를 글씨를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줄일까요? 글씨를 이렇게 해놓고선 요번에는 요거와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올렸더니 자, 얘가 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제가 다시 선택해서 최상위로 올리겠습니다. 최상위로 올렸고요. 갖다 대면은 제가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선택, 또 머리카락 선택 두 가지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자,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큰 걸로 했을 때와 작은 걸로 했을 때 각각의 머리 모양을 틀리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예요. 그래서 왜곡, 인벨로프 디스토트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회차까지 일러스트의 수업이 거의 다 끝났죠. 자, 20회 동안 공부하시느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일러스트가 됐건 또 우리 그래픽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웹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20회까지 수업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